제가 2부 토론을 했는데 이제 소식은 좀 아까 말씀하신 충무익기스러운 기존의 충무익기가 좀 축구에서 다른 이야기, 뒷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일단 뭐 지난 1년간에 있던 가장 큰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좀 축구계 큰 사건, 나 이거 좀 기억에 남다는 사건들 혹시 어떤 거 있었는지 다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메시적이에요. 메시죠? 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거는 너무 빨리 진행되기도 했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어서 진짜 저한테는 바르셀로나가 메시고 메시가 바르셀로나였는데 메시가 이적을 한다는 소식이 좀 이번 한 해 동안은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도 메시 이적이 가장 충격적이기도 한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이슈가 저희가 뭐 충무위키에도 다뤘던 슈퍼리그 이슈.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변곡점을 우리가 직접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였는데 뭐 흐지부지 되고 있긴 됐지만 어느 정도 역사에서 흠집을 냈던 이슈 아닌가. 그렇죠. 뭐 여러 뉴스가 있는데 올해는 유독 지난해 돈 관련 이슈가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구가 중단되면서 무관중이 되면서 재정들이 위기가 오면서 막 토트넘도 대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에버튼도 지금 어쨌든 FFP도 걸릴 정도로 그렇죠. 돈 관련 이슈가 많았고 그 뭐 슈퍼리그도 결국은 돈 문제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 이적도 사실 돈 얘기고 그 메시 이적에 묻히긴 했는데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루카쿠가 갔죠. 인테르에서 첼시로 왔잖아요. 그건 사실 돈 문제. 그것도 돈 문제. 완전 거긴 진짜 돈 그 자체 돈 문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문제. 재정이 아예 박살났으니까 거기는. 네, 뭐 하키미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막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돈 관련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 한 해 축구 문제를 축구와 돈 좀 이렇게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와 자본이 문제가 좀 컸다 그랬는데 항상 축구가 자본이 좀 밀접해 있고 사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 자본과 상관없는 그죠 사실. 숨쉬는 것조차 돈이. 맞아요 이제. 뭐 미술, 뭐 예술, 뭐 어떤 거 가르지 않고 다 돈과 문제 먹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저 사실 충무익 유튜브가 돈 관련 문제를 은근히 많이 다뤘어요. 맞아요. 꽤 생각해보니까 진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제도 사실은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축구와 돈 관련된 문제에서 혹시 기억 남는 영상들 혹시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혹시? 저희가 돈 관련된 거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EPL 출범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EPL 출범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동독축구 영상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좀 동독은 자본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동독이 자본주의가 아니었고 동독이 이제 서독과 합치면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됨으로써 동독이 그 자본주의를 못 따라간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 선수들 막 빼앗기고 클럽도 이제 막 자본가들이 망가져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인간이어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에 끌려가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 동독 축구도 못 살아남았다 뭐 이런 내용도 기억이 남지만 사람들이 이 좀 자본주의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돈 때문에 움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루카쿠도 같이 자기가 인테리어 사람 좋다 이러지만 뭐 팀의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돈은 너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돈 관련된 건 좀 동독축구 영상이 조금 기억에 남지 않나. 저는 뭐 아까 현승이가 말했지만 EPL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눴던 EPL의 재탄생 계기에는 돈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92년 그 당시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많아지면서 돈이 확 들어오기 위한 움직임이었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저도 그 탄생이 비슷하고 사실 1992년에 그때 그 프리미어리그 탄생이 이번 시즌 슈퍼리그 탄생 때랑 뭐 CVC 이런 관련 사태들이랑 되게 움직임이 비슷해요. 저는 그게 되게 심지어 같다고까지 느껴졌거든요. 거의 흐름이 많이 똑같고 평행 이론처럼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진짜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축구가 1990년 프리미어리그 탄생은 어떻게 탄생했냐면은 폭력 때문에 축구가 완전 인기가 없어지고 각 구단들이 돈이 이제 안 들어온 구석이 없으니까 돈 들어온 구석을 찾다가 중개권료라는 거를 발견했고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들 아래 애들은 나가고 밀어내고 우리 B클럽들이 돈 다 먹어가지고 축구를 좀 살려보자. 자기들 살려보자 이런 움직였고 사실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히 움직임이? 그렇죠. 많이 비슷하죠.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받기 위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네, 자본이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다 같이 하자면 안 되는데 B클럽들이 확 모여서 우리끼리 해서
상품성을 확 끌어올리고 돈을 받아요. 왜냐면 이번 시즌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어차피 우리는 우에스카와 오디네스 오사수나 이런 경기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는 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 바르셀로나와 AC 밀란, 뭐 아스날 껴주세요. 아스날과 토트넘. 아 맞아, 저도 껴줘야 돼요. 아스날과 안 껴줘야 돼. 아니야, 에버튼 없어요. 에버튼 없다고. 아이고. 1992년에 에버튼 있었는데. 1992년에 에버튼 있었는데 뭐 그럼 뭐 합니까? 어쨌든 슈퍼리그에도 각 이번 유럽 전체로 판을 키워가지고 야 우리 한번 우리끼리만 모여서 크게 끌어모으고 야 아래들은 돈 풀어주자 이런 거였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다 생각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축구와 되게 뭐 복잡한 문제.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축구가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축구가 마찰이 심해지잖아요. 돈 관련 문제는 뭐가 문제 있어? 빅클럽과 아닌 클럽 관련해 있어서. 예를 들어 기억나서 혹시 그 코로나 때문에 교체 5장 두고 싸웠던 거. 네네 기억나죠. 에버튼도 그때 찬성했지 않았어요? 에버튼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오래된 거여서 기억은 나는데 아마 저는 찬성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교체 많이 하는 걸 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저 빅클럽들은 찬성을 하고 좀 이제 하부 클럽들 이걸로 디지블스에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토트넘도 찬성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고 최근에도 이제 뭐 CVC 관련 문제가 CVC. 있었는데 CVC 사태 관련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병규가 좀 네. 설명해 준다면. 제가 좀 간략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CVC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라리가의 2,700M 그러니까 하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4조? 그거 조가 넘어간다는. 한 4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이제 10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제 중개권료랑 뭐 마케팅 수익 한 10%에서 11%를 이제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해요. 이거를 지금 뭐 빅클럽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그냥 떼지게 되고 그리고 하부 리그가 안고 있는 재정 부담을 다 빅클럽들이 지게 되는 이게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클럽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왔네 이랬어요. 저는 40년 동안 몇 프로 떼준다고? 말도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각 클럽들 슈퍼리그도 솔직히 하부리그는 말도 안 될 거야. 야 지들끼리만 축구해? 지들끼리 돈 벌겠다고? 나 떼어준다고? 이게 말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축구계 좀 갈라진 현상, 계층화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요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도 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혹은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리그 때도 막 현지는 다 일어나서 이거 승강제는 지켜야 돼 막을 때도 있고 이런 요새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좀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게 요새는 다 돈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 휘청휘청 거리는데 뭔가 클럽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흔들거림에도 불구하고 슈퍼스타를 영입해야 되고 슈퍼스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 그리고 뭐 하부리그 팀은 하부리그 팀대로 우리 지금도 있는데 너희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게 계속 서로 이해관계가 계속 이게 마찰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 뭐 라리가가 CVC를 뭐 갖고 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슈퍼리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냥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슈퍼리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지도 못한 구조의 형식이었어요. 뭔가 축구는 강등과 승격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축구가 더 재밌어지는 것도 있고 어쩌면 시즌 마지막에 가면 뭐 강등 싸움은 더더욱 더 재밌잖아요. 뭐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라리가의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이제는 막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슈퍼리가 이제 필요한가? 슈퍼리그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생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슈퍼리그가 나왔던 얘기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건 흥미를 더 돋고 와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중점을 뒀던 게 흥미였거든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하자라는 거에 좀 더 중점을 가졌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는 흥미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 구단 자체가 지금 힘든다. 이 생존의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저는 그럼 뭐 굳이 할 필요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거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말 뭐 이제 우리들끼리 돈 많이 벌까 이런 욕심이 아니라 이게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CVC 사태가 슈퍼리그에
완전 뒤집어진 정반대 사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슈퍼리그는 빅클럽들끼리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했던 니들은 좀 희생해 이거였고 반대로 CVC는 하위 팀 우리가 살아야 돼. 레바 니들이 희생해 이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되게 이 흐름이 재밌는 것 같고 그 병규는 앞으로 이 흐름은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상위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구조가 서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해서 계속 마찰이 있다시피 뭐 상위권은 상위권 나름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 이런 게 깔린 거고 하위팀은 하위팀 나름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 이런 걸로 뭐 생존권으로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러면 커져라. 니들이 힘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이제 성공의 수단이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돈을 정도... 많이 벌면 성공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돈이 기준이 되죠.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빌바오가 레알 바르샤랑 같은 편이잖아요. 유일하게. 왜냐면 그 구단은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초월한 구단이니까. 왜냐면 바스크 아우 멋있어. 나 진짜 빌바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얻긴데 빌바오만큼은 돈을 자유로우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혼자 정도로 걸 수 있는 거야. 레알 바르샤는 자기 이득 때문에 생각하는 거고 다른 팀보다 자기 때문에 빌바오는 이거 이상한데 누가 봐도. 와 진정한 낭만이네. 낭만의 팀인데 진짜. 로맨스의 끝판왕이야. 빌바오는 또 이걸 반대했군요. 네. 왜냐면 거기는 위정료가 안 들어간 팀이니까. 그죠. 걔네가 들어가는 돈은 오직 유소년 개발.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커줘 제발 부탁해. 우리는 메시, 이니에스타, 사비 안 나오나. 다 키우면은 연봉 많이 줄게 나가지 마 이런 거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 그럼 조금 이야기를 한 번 더 슈퍼리그 쪽을 가봐가지고 슈퍼리그 관련돼서 가장 이슈 중 하나가 다른 스포츠와의 대결이었잖아요. e스포츠도 있고 이런 스포츠도 있는데 축구가 좀 이거는 좀 시의성 지는데 축구가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제 딱 개막을 했잖아요. 축구가 사실 유로, 코파, 올림픽 계속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축구 오늘 이번 보면서 느끼고 축구 여전한데 나쁘지 않은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 이렇게 만들도 옛날처럼 느낌이 없네. 옛날 축구도 재밌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는 여전히 롤이 더 재밌는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서 최근에 축구가 진짜 많았잖아요. 인기가 여전하다 아니면 좀 옛날 같지 않다? 저는 인기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희찬 씨도 아시겠지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잘 아시죠? 이게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흥행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다시 또 유행이 돌고 있지만 이게 신규 유입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신규 유입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리그거든요. 저는 지금 축구가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막 어린 친구들 제가 좀 조카들이 많은데 조카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다 게임하고 게임 영상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거에 바빠요. 축구 볼 시간을 축구를 본다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아예 보기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축구 인기는 지금 우리의 10대에서 20대 올라오고 20대에서 30대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시장 돈을 주고 파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메인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페레즈가 말한 대로 지금 뭐 e스포츠에도 밀리고 있고 막 다 밀리고 있다. 저는 근데 이게 10년 20년 안에 뭔가 새로운 화제거리나 그런 게 없으면은 저는 이게 당연히 e스포츠나 다른 스포츠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저도 조카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너네는 이제 저희는 학창 시절 요즘 뭐 늙은 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우리는 점심시간 하면 무조건 축구했잖아요. 그렇죠. 공 하나 던져 미친 듯이 축구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게 저도 스마트폰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부터 나왔긴 했는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나와도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문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 많이 걷어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 걷는 세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축구에서 축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 친구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핸드폰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장도 좁아. 뭐 체육관도 지어져서 축구 안 해. 차 안 해. 요새 운동장 보면 다 좁아요. 단디가 깔려 있는 대신 좁아요. 좀 그건 좀 신선했어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축구를 10대들이 별로 안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또 제가 훈련소 갔을 때 얘긴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활관 내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당신인가요? 네, 아니 저 빼고 저 두 명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11명은 롤 얘기하면 통합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축구 제가 이제 고참일 때 핸드폰이 아니라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눈치 보이는 느낌. 뭔가 딴 애는 이거 보기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갖고 있고 저희 생활관 애들은 막 스타트 좋아하고 막 롤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좀 그렇게 확실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축구 쪽도 그래서 최근에는 움직임도 많이 바꾸고 이번에 CVC 관련해서도 재밌는 게 라리가도 라리가 패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리가 패스 어떤 거냐면 NBA처럼 NBA 리그 패스 있어가지고 라리가 자체에서 중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NBA나 MLB처럼 한다는 거 같아요. 자기들 직접 라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제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NBA랑 MLB가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팀 패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스포티비에서 요구사항이 나는 아스날만 보고 싶은데 토트넘만 보고 에버튼만 보고 싶은데 굳이 이거 전체 묶어서 사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라리가도 그 미국처럼 팀 패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율이 그쪽 중계권이 책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르샤 경기만 볼 거야. 딴 경기 안 봐. 그래서 그것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판다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OTT도 막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뭐 쿠팡이 이번에 뭐 EPL 독점한다 안 한다 이 얘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아마 OTT 들어가면 축구를 또 많이 보지 않을까요? 또 안 보던 사람도. 슈퍼리그의 그 루머 중 하나가 넷플릭스한테 건다 뭐 아마존 판다 프라임이나 만다 그쵸? 판다 만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데 들어가면 축구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OTT를 뭐 여러 개 이용하고는 있지만 보는 것만 보거든요. 딴 맞아. 거를 좀 감히 시도를 안 해요. 뭘 보는 것만 보고 뭐 보던 스타일의 그런 것만 보지. 물론 갑자기 뭔가 썸네일이 무슨 엄청 이상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흥미가 생겨서 한 번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꾸준한 시청까지 이어질까라는 거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도 뭐 저희는 많이 보겠죠. 저희는 많이 보겠는데 저희는 많이 유입자들가 많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동생은 그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오빠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기가 봤을 땐 재미가 없대요. 물론 여동생 뭐 여자 남자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여동생은 스포츠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흥미를 붙이기는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흥미를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축구 말고는 다른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막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야구만 좋아하고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야구에 엄청난 팬이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희 뭐 고등학생 다 거의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팬인데 그때 그런 말을 해요. 공 갖고 공 하나 던져주고 22명이 빨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자기는 그래서 안 본다 그랬는데 저희도 똑같이 맞대응했죠. 야구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래갖고 그게 좀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 넷플릭스나 뭐 또 OTT라는 이제 매체 플랫폼에도 들어오더라도 축구의 유입률이 높아진다? 뭐 접근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유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의 그냥 접근성이 좀 더 좀 좋아진 것뿐이지 새로운 유의미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되게 늦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다들 축구를 모두가 아니까 모르는 전 국민적인 축구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OTT에 있으면은 요새는 축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새로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지만 보던 사람들도 점점 안 보고 있다는 것도 좀 크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옛날에 같이 축구 보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슬슬 지쳐가는 사람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새벽 그 시간을 맞추기 힘들죠. 실제로 제가 그 어디 기사인가 어디에 봤는데 K리그에서 관련된 얘기들 나왔던 것 중 하나는 K리그는 무조건 재밌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재미, 유머 뭐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꽤 많아요. 제가 어제 봤을 때도 18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든 게 제가 1992년에 저희 프리미어리가 새롭게 탄생하잖아요. 기존 잉글리시 풋볼 리그에서 나가가지고 그때 바뀌면서 했던 것 중 여러 시도가 있는데 그때 시도가 처음 했던 게 전술 설명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MOTD 같은 것들도 설명하잖아요. MOTD 같은 경우 설명하지만은 기존 축구가 끝나고 나서 이 축구는 그냥 1대0, 2대0 골 넣고 끝. 이거였던 거예요. 막 우리 골 넣어서 많이 이겼다. 점유율 져서 아쉽다. 막 이제 막 축구 전문가들 가끔씩 그러니까 일반 선수 출신이 그때는 아쉽게 했어요. 뭐 절대 했어, 뭐 했어요. 이런 얘기 끝나는 거지. 3백이니, 4백이니, 공격형 미드필더니, 4-4인 이런 얘기가 그 전에는 거의 없었대요.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업장들만 얘기를 하지 아는 사람들만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게 안 좋은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간간히 신문에서만 나온 이야기. 근데 스카이 스포츠가 딱 출범하고 나서 축구 끝나고 만든 분석 프로,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를 할 때 경기 전에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에서 총 5시간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경기 전 2시간 동안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이 경기 그러니까 온갖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가 만든 회사가 옵타 회사거든요. 왜냐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경기가 양 팀 붙었는데 뭐 72 브렌트포트 72년 만에 올라왔다. 근데 브렌트포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막 짜고 전술 설명해. 막 이 팀은 막 브렌트포트가 3백 나오고 막 하고 아스날은 4-3-3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 시작했던 게 스카이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카이 스포츠는 유료 채널이었으니까. 유료 채널은 그냥 경기만 보고 안 본다는 거예요. 앞뒤로 2시간 딱 둬서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앨런 시어런이 온갖 잉글랜드 다 나와가지고 저땐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씩 만든 게 첫 92년이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예 없었고. 스토리를 설명해 준다는. 네, 전술부터 이 선수가 뭐 사실 어젯밤에 뭐 파티를 갔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데니만 이런 거를 막 글 끝나자마자 저 새끼네 파티 가서 망했다 전날 내가 봤다 파티 이런 느낌 만드는 게 1992년이라 하더라고요. 새로운 콘텐츠의 시도였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기존 축구만은 안 됐다고 느낀 거죠. 우리 축구를 하드하게 가자, 딥하게 가서 매니아들 만나자. 왜냐면 우린 유료 채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 건데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아예 또 다른 접근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축구라는 콘텐츠를 확장시켜서 사람들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K리그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보면 축구 자체는 인기가 없었지만 축구 관련된 콘텐츠를 되게 많이들 요즘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뭐 사실 우리 유튜브도 한다고 딴 데 유튜브 보면 대부분 선수들 일대기 다는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일대기들 마치 영화 예형 요약 보듯이 보잖아요. 병기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저는 한때 많이 봤죠. 한때 많이 보다가 하이라이트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접긴 했지만 사실 좀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하이라이트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뭐 물론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걸 봤을 때는 축구에 대한 유입이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축구라는 매체는 여전히 있지만은 그렇지 영화도 우리도 막 요약본 많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 클립 명장면만 보고 짤방으로도 뭐 영화 심지어 막 맞아 짤방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사업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사람들이 긴 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본들이 인기가 많고 이 긴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롤이랑 축구의 큰 차이점이 뭐냐 이랬을 때 롤은 5분 내로 무슨 사건이 벌어진대요. 저도 사실 롤을 잘 하진 못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5분 내로 무조건 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격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기가 되고 그 환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밌다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축구는 5분 내로 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환기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0대 0으로 끝나는 경기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90분이나 사람들을 시청했을 때 100%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유튜브가 엄청 붐일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한참 붐일 때다가 갑자기 인스타의 스토리나 아니면 틱톡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쇼츠로 바뀌고 쇼츠를 바꾸고 그게 유튜브가 한때 틱톡이나 인스타 때 잠깐 밀린 적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8분 영상 10분에 8분 10분이잖아. 우리 같으면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8분 10분도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90분 진짜 승부차까지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영화 두 편을 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 노래들도 3분 이내 노래들을 많이 내기도 요새 하고. 그죠 2분 10초 전소미도 신곡이 제가 2분 30초인가? 2분 정도 오고 가겠어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짧게 빠르게 넘어가서 좀 그런 것들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좀 축구가 어떻게 되는지 좀 크게 돌아와서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축구가 위기잖아요. 맞아요. 축구 산업이라는 게 좀 위기인 것 같고 코로나 때문이 크겠지만 라리가가 정말 위기고 세리에는 이미 물 건너 만연한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소위 말해 슈퍼리그화 된다 이런 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슈퍼리그화는 예전에 각 리그들이 좀 소위 말해 전성기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 처음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축구 보다 여기 인터넷 사이트 가면 여기 니들이 세리에 7공주시더라.
80년대 90년대 그때 세리에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막 세리에 7공주 멤버들 따다닥 되고 저기 지단이 있고 다 그 스쿼드 쫙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의 한참 전성기였다가 잠깐 이제 퍼거슨이랑 첼시가 무리뉴 베이테즈 리버풀 있었을 때 2000년대 초반. 그때 잠깐 셌다가 다시 라리가 시대였잖아요. 10몇 년 가까이. 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성 이게 좀 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은 세리에 전성기, 라리가 전성기, PL 전성기 이게 차이점이 그냥 막연하게 일단 뭐가 차이였던 것 같아요. 세리에는 그 다양 좀 상위 팀들 흔히 말하는 7공주들의 이제 뭐 먹히는 그 싸움으로 만들어진 스토리가 좀 중점이었다면 라리가는 이제 축구 역사상 천상계 2명 호날두와 메시의 싸움 그리고 레알과 바르샤의 싸움 이렇게 연결된 스토리 구도가 사람들의 그거를 좀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왜냐면은 엘 클라시코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더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2명이 싸운다. 이거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크게 회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피엘은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고만고만한 싸움. 이전에 맨시티도 그렇고 리버풀이 약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절대적 1강이 없는 체제에서 이제 슬슬 뭐 1강이 뭐 잡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하위 팀도 충분히 자기만의 색깔을 내서 상위 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뭔가 좀 고만고만한 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라리가는 세리에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라리가는 뭔가 압도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축구를 압도할 거야. 뭐 티키타카도 어떻게 보면 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압도한다 이런 느낌이지만 PL은 빠름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지금 현대 사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잘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해요. 무조건 야 빨라야 돼. 무조건 빨라야 돼. 제가 탑6 선수들이 대부분 봤을 때 빠른 선수들 공격진을 봤을 때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EPL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 돈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빠름을 추구하고 그 빠름에 아주 적합한 리그이기 때문에 좀 더 피해를 사람들이 많이 챙겨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빠른 게 또 재밌어서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모여서 잘 된 것도 있어요. 레알 바르샤 때는 레알 바르샤가 세니까 나는 저 압도적인 강함을 보고 싶어. 그리고 그 압도적인 강함이 가끔씩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무너지는 그 업셋이 있었을 때 그 짜릿함, 그 킥감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리에 라리가 EPL 또 세 가지 차이점이 저는 오늘은 주제는 돈이니까 돈만 보고 갑니다 오늘 저는. 돈에 눈 멀었어요 저는. 쩐으로만 생각하면은 세리에 라리가 EPL에 각각 전성기 구사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전 세 팀 다 달랐어요. 세 리그가. 맞아. 그러니까 세리에는 어떻게 달랐냐면 세리가 80년대 90년대 이탈리아가 경제 최고 전성기였어요. 이탈리아가 세계 경제 4위였어요. 믿을 수 없지만 4위였어요. 이탈리아. 그래서 4위여가지고 돈이 막 이제 기업들이 돈이 막 생긴 거예요. 구단주들이. 그래서 각 구단주들이 기업을 사가지고 지금 슈가데디처럼 자기 나는 피렌체 사는 부자야. 근데 돈 쓰고 싶어. 너 돈 너무 많은데. 그래서 피오렌티나 구단 사가지고 피오렌티나 구단 딱딱 때려박는 거예요 돈을 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이탈리아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이제 불을 과시하는 용도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탈리아가 남미 쪽에 커넥션 이민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라리가도 잘 됐던 게 남미 선수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잘 됐던 게 이탈리아 남미 쪽 브라질이나 그쪽 보면은 아르헨티나 보면은 이탈리아 이중국적인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넘어오기 쉬웠던 거예요. 저희가 보스만 이런 거 얘기 다뤘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럽 선수들이 많이 모았다고, 남미 선수들이랑 유럽에 많이 모았다고 그런 것들이 그쪽 오기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막 전성기 구사해서 막 돈 막 지쿠 오고 마라도나 오고 막 다 와서 엄청 셌는데 문제는 그거를 걔들 돈을 못 버는 거야. 돈 쓰기만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구조는 거니까. 챔피언스 리그도 그때 안 세가지고 그걸로도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도 안 나오고 세리에도 많이 팔긴 여기저기 팔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또 축구에 돈 쓰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2000년 초반만 해도 축구 무료로 봤잖아요. 그죠. 거의 네이버 그게 스포츠에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돈을 못 번 거야.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AC 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 이렇게 뭉치고 그래서 뭉쳐가지고 그래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칼치오폴리가 빵. 그래서 절단 난 거고 거기는 라리가는 반대로 중위권녀가 레알 바르샤를 모이는 구조였죠. 맞아. 그래서 레알 바르샤에 완전 돈이 계속 모이니까 절대 강자가 탄생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걔는 반대로
구장 세리의 또 단점이 세리는 구장들이 다 시의회일 거예요. 라리가는 구장도 자기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특히 바르셀로나 구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11만인가 캄프누는- 12만이. 캄프누는 만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걔네는 돈을 쓰는데 쓴 만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리가의 전성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근데 라리가 전성기가 지금도 솔직히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라리가 전성기가 이제 왜 무너지면 스페인 경제도 위기가 오면서 걔도 돈을 더 이상 못 버는 구조가 오는 거고 물론 방만한 운영도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의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완전 바르셀로나 직격탄을 맞. 왜냐면 자기 구장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버는 것이 상당한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상위권만 모이는 중계권유 구조가 하위권 팀 경기는 너무 경기 너무 재미없다. 나는 라이알 바르샤 중계만 살래.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하위권 팀들이 살아나기 힘든 거고 이게 팀 패스인 거죠. 이게 팀 패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라이알 바르샤가 원래 중계권도 각자 팔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라리가 전체 중계권으로 배분되기 시작. 근데 피해 이제 라리가가 이런 식으로 구사한 사이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L은 모든 팀들 어느 정도 세. 그래서 나는 레알 바르샤 경기 말고 딴 데 경기는 안 봐. 이런 애들이 PL은 브라이튼과 본머스 경기도 볼만하던데. 이렇게 되면서 PL은 전체 파이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라리가를 프리미어리가 이기거든. 그래서 전체 파이가 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는 중위권이라는 게 이렇게 좀 흐름이 일어난다. 오늘 좀 저 돈에 눈이 멀기 때문에 돈으로만 봐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릴 거예요. 이게 축구적으로는. 충분히 네 그렇게 정말 그런 해석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할 결국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구단이 자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세리는 그거예요. 구단주 돈을 안 줄 때 너희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는 거고 라리가는 야 사람들이 축구 보러 안 와. 못 가. 버틸 수 있냐? 이거 프리미어리그는 구단이 돈을 안 줘도 사람들이 축구를 안 가도 우리는 TV로 판다. 자생이 가능. 우리는 전 세계 상대로 판매한다. 이래서 버텼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좀 한번 봤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는 충분히 네. 좋은데요. 네. 저는 충분히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본주의에 저는 뭐 더 끝판왕이 올 수 있겠지만 진짜 자본주의의 그 끝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이면 좀 그런가? 좀 완전 고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진짜 자본주의, 무조건 자본주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더더욱 더 느껴지는 게 진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을 없으면 뭔가 흐름에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고 돈이 정말 이 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아마 나중 가면은 TV로 안 보는 거, 나 TV로 그 팀 안 봐. 그런데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조가 생길지도 몰라요. 저희가 모르는 구조가 생길 수 있죠. 나는 아스날의 선수로 이제 팀 망했어. 축구를 안 돼. 배우를 영입하는 거야. 나는 얼빠야. 보검이 형이 아스날 팬이래. 보검 오빠가 그러면 아스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뀔지도 몰라요. 아스날이 버리더라. 앨범을 냈어.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 산업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구조로 아마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슈퍼리그였을 테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쩐의 전쟁을 제가 좀 장광설로 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돈이 중요해요 사실. 맞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단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좀 중요하고 예전에는 좀 돈을 쓰는 구단이 많았다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구단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돈과 관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유튜브도 많이 봐주고 구독자 들으면 돈을 맞아요. 더 좋은 콘텐츠. 갑자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돈이 들어와야 저희도 이제 슈퍼 유튜브 슈퍼리그가 아닌 그렇죠. 슈퍼 축구위크. 이렇게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은 슈퍼 충미키 팀명 바꾸겠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고 아주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수준 돈을 높게. 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요.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아서. 맞아요. 이제 다 돈이에요. 다 돈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쵸.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팟캐스트 막 너무 잘 된다. 몇십만 명 된다. 그럼 유튜브 버려. 맞아. 돈 되는 거 해야지. 지금 뭐야 매일매일 프리뷰 밤새 세요. 봐야지 이러면. 우리도 이스타 TV 따라갑니다. 1일 4영상. 맞아, 돈이 진짜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슈퍼리그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되게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뭔가 새로운 느낌? 뭔가 네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오랜만에 와서 빨리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벗고 방송하는 날이 마스크 왔으면 벗고 좋겠습니다. 방송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해축팬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저희가 촬영한 거를 이제 충무이키라는 채널에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충무이키 채널에서 가셔서 해축팬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저희가 좀 재밌게 만든 것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가셔서 영상 재밌다 이러면 댓글도 조금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충무이키 댓글 요즘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댓글을.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